좋아요, 여러분. 가사는 이것을 자살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루안다 출신 이민자, 아마도 망명 신청자인 에마누엘 아베이 사네가. 그는 프랑스에서 망명 신청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기독교인들은 다른 뺨도 내미고 자비와 용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이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신부가 그에게 대성당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 대성당은 아주 오래된 곳이죠. 그곳의 이름은 라 카테드랄 드 낭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성당에 불을 지르고 그를 집에 들여 재판을 기다리게 해준 신부를 죽입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성당에 불을 질렀어요. 저걸 보세요. 이건 사실 웨인 브로드허스트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네요. 그는 런던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정신 이상인 아프간 난민 신청자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머물던 곳에서 다른 무슬림, 아마 파키스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를 막 찔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줬어요. 이주민이자 난민 신청자라서 웨인 브로드허스트는 내 집에 머물러도 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이성을 잃었어요. 트럼프가 그들이 정신병원을 비웠다고 말했을 때 농담이 아니었어요. 과장도 아니었죠. 그들은 개를 먹고 고양이를 먹고 있어요. 모두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칼부림과 강간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웨인 브로드허스트는 그냥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한 아프간 남자가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해준 사람을 칼로 찌르는 싸움을 목격했어요. 그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고 그 아프간 남자가 그냥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칼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여러 번 칼에 찔렸고 웨인 브로드허스트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웨인 브로드허스트는 단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만약 서구인들의 자멸적인 공감이 아니었다면 살아있었을 사람들이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어떻게 유토피아에서 악몽, 완전히 악몽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아시죠? 작년 2025년에 스웨덴에서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많은 폭탄 폭발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이며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진 이민자들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류 문명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시리아인들과 중동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토미 로빈슨의 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는 외국 문화나 민족으로 영국을 넘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간호사 등 인력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물론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비슷한 문제, 즉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나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산율이 서방 국가들보다도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인도나 중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려올 거면 힌두교도나 시크교도를 데려오고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스웨덴의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네요. 이 사람이 직접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것을 사회 문제로 보고 더 많은 교도소가 아니라 대규모 추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이 사회에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전부 추방하세요.
헨리 노악의 살인범 가족처럼요. 그들의 가족 전체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요. 사실 그 살인범의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 무기를 숨긴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부모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추방하라는 요구입니다. 아버지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형을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관련됐고 각자 자기 자신만 챙겼어요. 아무도 올바른 일을 하자거나 우리 아이를 격려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우리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지만 네가 직접 나서야 해.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아무튼 이걸 한번 봐봐. 이 소년범들에게 봉제 인형이 필요할까 아닐까? 이것이 바로 스웨덴이 13살처럼 어린 범죄자들을 수감할 준비를 하면서 로젠스베리 교도소장 가브리엘 베스트만이 직면한 지문 중 하나예요. 이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북쪽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폭력적인 10대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재건 중인 3곳 중 하나입니다. 7월부터 중대한 폭행, 살인, 강간 등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이곳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더 강경해진 것은 최근 10년간 갱단 관련 총격과 폭발 사건이 급증했고 그중 다수에 미성년자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의존이 실패했다고 밝히며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살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거 들으셨나요? 그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살로 낮췄습니다. 이제 13살 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웨덴계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저지르는 건 시리아인들입니다.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이민자들의 자녀들입니다. 6월 중순에 제안된 법안은 가장 어리고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들 일부를 청소년 보호소 대신 특별교도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저는 15년, 20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살인범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노르웨이 교도소는 호주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진짜 감옥이고 원래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집들을 지었어요. 멋진 집들이죠. 하지만 도시 밖, 사회 밖에 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죠. 왜 효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그 사회가 동질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공통된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남아시아나 덜 발달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걸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영국 이주민 호텔에 있는 모든 이주민도 좋아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찌르거나 살해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그런 노르웨이 감옥에 가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 대가로 기꺼이 사람을 죽일 겁니다. 문화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편견도 아닙니다. 문화는 중요합니다. 법무장관 군나르 스트레메르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미만 청소년 50명 이상 이 살인 혐의 또는 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법 집행기관과 교정당국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아동을 수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13살 아이들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좌파당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가족 전체와 함께 추방해야 합니다. 그들을 모두 추방합니다. 정치적 해결책과 기존 틀을 벗어난 사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유럽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유형의 범죄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룹 대표 사뮤엘 곤살레스 베스트링은 그의 당이 그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른 기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가 주요 쟁점인 9월의 치열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파 정부는 그들의 강경 단속이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총격 사망자가 감소하고 갱단원 수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갱단의 청소년 모집을 막는 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11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감옥이 억제 효과를 낼 것이고 집중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재범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나라 덴마크가 형사책임 연령을 14살로 낮췄을 때 범죄에 아무런 효과가 없자 다시 15세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덴마크는 이제 스웨덴에서 덴마크로의 무비자 여행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화되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일치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유토피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스웨덴입니다. 쉐르보이. 여기가 스웨덴이고 모두 무슬림이에요. 그들은 꾸란 소각 행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양성과 풍요로움인가요? 저게 스웨덴입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은 두들겨 맞으며 존중받지 못합니다. 존중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해야 하죠? 우리가 당신을 정복했으니까요. 이 자기 파괴적 공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언제 깨어나서 이게 뭐지? 이건 미친 짓이야. 이것 좀 봐.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해방 지지자는 자신의 새로운 독일 시민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을 보세요. 보세요. 새로 독일인이 된 게 아주 자랑스러운가 보네요. Bis tamam wieder Stadt Chemnitz, Freunde. Schon lange ich kannte nicht Videos machen, wegen ich habe euch meine deutsche Pass gebracht.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비디오 제작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시민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독일 여권을 줬잖아. 그래서 할 일이 많았고 오늘은 여권을 찾고 있어. 여권. 그래 친구들, 지금 나는 독일인이 됐어. 문제 없어. Ich habe deutsche Pass. 그래, 독일인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지. 이거 봐, 팔레스타인 지지 영상이야. 그는 자신이 사는 도시인 켐미츠를 싫어한다고 말했어. 가자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서툰 독일어로 그렇게 말했어.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직접 말하고 있어. 대놓고 외치고 있잖아. 그래서 서구의 자기 파괴적인 공감은 여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건 반역이야. 친구들아,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던가? 이제 그는 미워하지 않아. Chemnitz war nicht fertig. So träge, so eklig geworden. Deswegen ich wollte sagen, Chemnitz, ich sage immer bis tamam wieder Stadt Chemnitz ist gute Stadt und so. Chemnitz nicht mehr schön. 가장 자비로우신 분. 참 친절하시네요. Deswegen ich sage immer,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해방하라. 팔레스타인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는 그것만으로 추방됐어야 해. 왜냐하면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은 독일 시민권으로 장난치고 있군요. 이 의식 있는 척하는 바보들 좀 보세요. 바보들. 그는 독일어도 잘 못하고 예전에 켐미츠를 싫어했어요.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요, 여러분.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저는 안 그래.
결국 끝은 하나뿐이고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